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거둔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 2분기 이후 계속 줄더니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에도 못 미쳤습니다. 삼성의 주력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 이게 들어가는 PC, 모바일 등의 판매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반도체의 공세가 거셌던 탓입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인공지능, AI로 수요가 폭증한 고성능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의 부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8조 원 넘게 추월당한 삼성전자는 HBM 공급을 늘려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BM 강자인 SK하이닉스는 어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새로운 복병 중국산 AI 딥시크발 쇼크가 컸습니다. 비교적 값이 싼 저사양 칩으로도 챗GPT와 엇비슷한 성능을 선보이면서 시장이 흔들린 겁니다. 반도체 업계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딥시크 개발에도 HBM이 쓰이는 만큼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미중 간의 AI 패권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수요가 궁극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저사양 반도체로까지 대중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미디어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하드웨어 업종한테는 안 좋은 거죠. 지난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 반도체 업체들 앞에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까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가 주재한 지난달 과학계 좌담회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젊어 보이는 인물이 포착됩니다. 딥시크를 창립한 40살 량원펑입니다. 량원펑은 이날 공개한 AI 모델로 단박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인 돌풍에 중국에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서는 춘절에 귀향한 량원펑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전국에서 추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량원펑은 17살에 중국의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에 진학해 전자정보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기법을 연구했고 이때 경험이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我们的出发点就不是趁机赚一笔，而是走到技术的前沿去推动整个生态发展。 량원펑은 본인처럼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개발자 15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강국을 목표로 AI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에 육성된 인재들입니다. 미국이 딥시크가 사용한 저사양 반도체에 중국 수출마저 막겠다고 나서면서 창립자인 량원펑은 중국에서 미국과의 기술 전쟁의 투사로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뛰어난 성능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딥시크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챗GPT를 밀어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해 말 챗GPT와 성능이 비슷한 딥시크 V3를 발표했는데 개발에 78억 8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거대 기술기업 메타가 최신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쓴 비용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효율성 극대화로 돌파구를 찾은 거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3일 분석 기사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보다 첨단 반도체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었단 겁니다.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딥시크의 이런 성과는 저비용으로도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어서 미국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I 관련 회사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890억 달러, 우리 돈 847조 원이 증발했고 뉴욕 증시도 함께 휘청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추락한 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때문입니다. 그동안 AI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엔비디아의 값비싼 고성능 칩 없이도 딥시크는 기능이 좋은 AI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t feels that there has really been sort of a disruption to the potential outlook for AI, or particularly those firms such as NVIDIA, who's really benefited from the run-up so far. 중국의 딥시크는 미국의 규제로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이 막히자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저렴한 칩을 사용하고도 수준급의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AI 업계에선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딥시크가 최신 칩을 AI 개발에 써놓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업체보다 경쟁력 있는 AI 출시에 긍정적인 발전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focused on competing to win. 미국은 그간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급 제한이 오히려 딥시크 같은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한 IMF 영문 보고서, 챗GPT와 딥시크에게 한국어 번역과 요약을 요청하자 챗GPT는 2초, 딥시크는 3초 만에 문서를 읽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딥시크가 더 주목받는 이유, 가성비입니다. 딥시크 측이 밝힌 보편 모델 V3의 훈련 비용은 우리 돈 80억 원, 메타의 라마3가 투자한 비용의 10%에 불과합니다. They were able to really do this on what some people would call a shoestring budget. 미국의 고성능 GPU 수출 통제로 사용된 칩도 다릅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는 반면 딥시크는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000여 개로 단 2개월 만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기술 보고서의 성능 시험 결과 언어 부문 정확도에서 딥시크는 챗 GPT 등과 같은 80%대로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수학 부문 정확도는 90%대로 미국의 AI 모델들의 70%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두고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미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 빗대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딥시크 성능과 비용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인건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서 새로 출시된 딥시크의 R1 모델은 오픈AI O1보다 일부 기능이 앞선 걸로 알려졌는데 오픈소스로 개발자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중국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선 한계도 지적됩니다. 글로벌 AI 판도를 바꿀 충격이라는 평가 속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 한때 6%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로 미국의 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대중국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If they are going to compete with us, let them compete, but stop using our tools to compete with us. 관세 정책의 강경파인 러트닉 지명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품목별 관세보다는 국가별 관세가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 방침은 불분명하고 보조금 집행을 동결하라는 지시는 철회됐습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는 연 4.25에서 4.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 연준의 발표문에서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는 사라졌습니다. 관세와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영향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our policy stanc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딥시크 여파와 당분간 금리 조정이 없을 거라는 전망에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선 이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연준의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